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의 왕위가 이제 평양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두 남자가 만났지만 실제 내용은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이란과 미국의 의견 차이보다 더 심각한 북중 양국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증거는 뭐냐? 그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돼 가지고 푸틴과 시진핑이가 동시에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자, 거기에 답례로 또 김정은이가 또 시진핑하고 푸틴에게 답례로 축전을 보냈는데 푸틴한테는 북한 국장을 찍어서 보냈고 시진핑한테는 국장 없이 맨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편지에 국장을 띄운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편지에 담아서 이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시진핑에게는 그거 없이 보냈다는 것은 그냥 이제 그 인사치레로 그냥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왕위가 가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는 중국과 북한도 너네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북중 양국은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 자,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 문제입니다. 핵에 대해서 이란과 공유하는 문제를 중국은 이게 약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상국가로 가는 선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G2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그 질서를 책임지는 양대 강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이 테러 국가에게 핵을 공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핵을 안 가져도 충분히 유사시 때 중국의 핵 우산을 쓰면 되니까 굳이 너네들이 핵을 가져가지고 중국의 우도대로 가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힘 자랑하고 국제 질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특히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질서가 무너지고 또 중국의 패권이 붕괴됩니다. 자,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북한의 핵을 빌미로 또 핵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 안 시키면 우리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더라도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하게 되면 중국이 할 말 있습니까? 똑같은 전술 핵무기를 일본, 대만에 배치하겠다.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 문제가 첫 번째 우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견제할 중국인민 해방군의 그 동해 진출, 그러니까 북한의 동해 항구에 대한 개방 문제, 이거를 이제 그 시진핑과 김정은 간에 약속했다 안 했다,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둘이 관계가 안 좋은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말 것이냐.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거를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중국의 힘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만약 안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중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중국 군대에 의해서 북한의 힘의 변경, 그 힘의 변경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정권 뒤집어 엎고 친중 국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또 세 번째는 뭐냐? 경제 개혁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김정은 개인 범죄 카르텔로 지금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 카르텔을 없애고 이것은 이제 김정은 개인 비자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바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란 경제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자기네끼리 그걸 논아가지니까 그게 범죄 카르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라는 것은 이란의 뭐 정규 정권이 아니고 그냥 범죄 카르텔이 혁명을 따다 붙여가지고 지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가 아닌 거죠. 자, 이런 범죄 국가 카르텔을 없애고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이익이 국민에게 또 인민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해라. 이게 중국식 개혁 개방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중국은 일관성 있게 북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왕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옵니다. 올 때 지금 트럼프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이 너네 북한 핵을 가지는데 용인하냐 안 하느냐. 용인 안 한다면 중국이 이걸 해결할래? 못하면 트럼프 내가 하겠으니까 너네 빠질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중국이 답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너네 입장은 뭐냐? 아마 최종적인 어떤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은 뭐냐?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완전 지지를 해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중국이 북한 핵을 지지합니까? 두 번째는 동해항의 개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논의를 하자.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계속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니까 그 항구를 빌려줄 듯 말 듯 하면서 장난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경제 개혁은 북한식대로 하겠다. 이거 북한식은 하나만 하는 개소리이기 때문에 중국은 믿지 않습니다. 북한식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중국식 개혁 개방, 즉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이 했던 이제 개혁 개방 모델을 그대로 본딴 게 중국식 개혁 개방이고 그 모델을 북한이 그대로 따라야만 개혁 개방의 실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식 변화라는 것은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를 그대로 놔두고 계획 경제 틀 속에서 내부의 생산 구조를 개인화해가지고 경쟁을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가 돼야 개인 간의 경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투자도 되고 투자와 이제 기술 지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북한은 그런 거 할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이제 북중 양국의 의견 차가 미국과 이란의 의견 차만큼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그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없애라. 근데 핵을 못 없앤다고 하다가 이제는 없앨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할래 안 할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힘에 의해서 이제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합의도 가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의견 차이는 미국과 이란의 의견 차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똥줄 타가지고 그 왕이가 왔는데 국가 수반급의 우전을 해주면서 알랑방구를 꼈는데 뭐 왕이가 김정은이 뭐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아는 처지인데 뭐 잘해준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중국이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는 그냥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그리고 이제 잘해준다고 해서 뭔가 결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자, 이 김정은 너는 꼬라지가 러시아 푸틴한테는 국장을 딱 찍어가지고 정중하게 보내고 시진핑한테는 국장 떼고 맨 편지를 보내고 이거는 그들이 겉으로는 그냥 뭐 북중 양국이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막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큰 진전은 없다. 자, 이번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에 중국인들은 거의 못 왔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만 평양을 개방해가지고 러시아인들만 와라. 근데 뭐 몇 명 가지도 못해요. 뭐 누가 거기 갑니까? 자, 뭐 북한과 중국 간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면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양국이 북한 핵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정 안 되면 뭐 이란식으로 때려가지고 없애든지 아니면 중국이 그냥 원유관, 석유관 끊어버리고 북한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 북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할래 미국이 할까 이런 논의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왕이가 이제 또 간 거지요. 트럼프 일기 때 갈 때에는 북한이 이 왕이를 굉장히 그냥 무시했습니다. 막 배제하고 무시하고 했는데 이제는 왕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때리는 거 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에는 뭐 때리는 거는 그냥 말뿐이지 뭐 어떻게 때릴 것인가 그냥 조롱했는데 실제 때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문제가 된 겁니다. 김정은도. 얻어맞는 거 뻔히 보기 때문에 그게 내 타자가 온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굽해가지고 똥줄 타가지고 이제 왕위를 불러대는데 달라진 건 없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자, 이게 또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당 독재입니다. 하지만 일당 독재라고 해서 한 개인이 독재하는 게 아니고 당의 독재이기 때문에 그 당 자체는 이제 하나의 카르텔화가 돼 있고 정치는 당의 독재지만 경제는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경제 번영을 이루어서 당도 살고 인민도 살고 뭐 이런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 독재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수령 독재와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중국의 공산 독재의 모델인데 지금 베트남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당석이에 방문해가지고 여러 논의를 했는데 이게 친중 벨트화 돼 있습니다. 베트남 똑같습니다. 공산 독재지만 결국은 경제를 완전히 개혁 개방해가지고 당도 살고 국민도 살고 이런 모델을 그러니까 친중 벨트의 이 모델을 지금 중국과 베트남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겁니다. 북한도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너네 당 독재는 하되 경제는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먹고 살기는 해라. 그게
인민도 살고 당도 살고 이런 길인데, 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늘 설명해 왔지만 공산당의 집단 이익이고 북한은 김정은 개인 이익이다 보니까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의 충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놔야 집단의 이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개인 겁니다. 개인 거. 중국은 공산당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고 북한과 중국이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갈 수가 있고 경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일정한 정도의 경제 번영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개인 거기 때문에 일반 관료들, 일반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잘 사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개인은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 어떤 짓을 해도 풀릴 수가 없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뭐 누가 죽이든 김정은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